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하얀 것이 마치 눈처럼 춤추듯 흩날리며 떨어진다. 이 눈 같은 물체는 마린스노라 불린다. 죽은 플랑크톤이 흰 눈처럼 내려앉는 현상이다. 이름 그대로 바다의 눈이다. 사실 마린스노의 정체는 플랑크톤의 주검이다. 플랑크톤은 부유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물속을 떠다니는 작은 미생물을 가리킨다.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은 가장 원시적인 생물이다. 복잡한 생명 구조를 갖지 않고 단지 세포 분열을 하여 증식해갈 뿐이다.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뉜다. 이것은 원래의 개체가 죽고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의 개체가 산채로 분신을 만드는 것일까?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에게 죽음이란 단순하지 않다. 세포가 둘로 갈라졌을 때 죽어버린 원래 개체의 사체가 남을 리 없다. 원래의 개체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두 마리가 될 뿐이다. 죽은 개체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 죽음이 없다는 말이다. 오로지 복제를 되풀이해서 증가해갈 뿐인 이 단순한 생물에게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죽음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은 38억 년 전 가량의 일이다. 모든 생명이 단세포 생물이던 이 시대에 생물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다. 생물에게 죽음 같은 것이 찾아온 시기는 10억 년가량 전이 아닐까 여겨진다. 오랫동안 생물에게 죽음은 없었다. 죽음은 38억 년에 걸친 생명체의 역사 속에서 생물 자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인 것이다. 하나의 생명이 복제를 해서 증식해 가기만 한다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심지어 복제 오류 탓에 열화도 일어난다. 그래서 복잡한 생명체는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파괴하고 새로이 다시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깡그리 파괴해버리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생명체는 원래의 개체에서 유전 정보를 가져와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을 짜냈다. 이것이 수컷과 암컷이라는 성이다. 즉, 수컷과 암컷이라는 짜임새를 만듦과 동시에 생물은 죽음이라는 시스템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명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얼개를 창조해냈다. 단세포 생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수명이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단세포 생물도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은 아니다. 분신한 복제본 중에는 오래 생존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구조의 단세포 생물은 약간의 수질이나 수온의 변화로도 죽는다. 이러한 단세포 생물의 유해가 눈처럼 내려 바다 밑에 쌓여간다. 유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마린 스노우는 계속해서 내리고 내렸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플랑크톤의 시체가 기나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차츰차츰 퇴적되어 가다 마침내 바위가 되었다. 정신이 아찔해지는 듯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디 작은 플랑크톤들의 유해가 지구의 대지를 만들어간 것이다. 이만큼의 암석을 만들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져갔을까? 대관절 얼마만큼의 생명의 영위가 존재했던 것일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플랑크톤의 유해는 깊이 깊이 가라앉아간다. 결코 멈추는 일 없이 줄곧,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일 없이 몰래 몰래 어두운 바다 밑으로 마린 스노우는 훌훌 내리며 쌓여간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이로가 쓴 생명 곁에 앉아있는 죽음에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마린 스노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만 바닷속을 부여하는 미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닷속에 내리는 이 아름다운 시체들,
생각하면서 저자는 질문하고 있죠. 죽음이란 건 대체 뭘까요? 잊혀짐? 사라짐일까요? 아니면 무상함 그 자체일까요? 단세포 생물에게도 죽음을 정의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생각을 지닌 우리 인간에겐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수한 죽음들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도처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들이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대지 자체 또한 무수한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의 더미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서양에는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금언이 있죠. 불교 수행에서도 죽음을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에도 죽음 명상 혹은 죽음 연습이라는 게 있고요. 아마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할 뿐 필연적으로 닥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는 않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현자들이 던진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나가키 히데이로에 따르면 생명은 대를 이어 자신을 보존하는 길을 만든 동시에 죽음을 발명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필연적으로 죽는 일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마린 스노우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경이롭고도 냉혹한 생명의 이미지인 동시에 죽음의 이미지로 상상됩니다. 바닷속에 내리는 눈, 마린 스노우를 떠올리면서 생명 곁에 있는 죽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일 테니 말이죠. 오늘의 질문은 달라이 라마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나의 의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설렘과 동일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 수행의 한 부분이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